항상 이맘때 되면 올해는 금연해야지 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성인의 흡연율이 약 17%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고속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라떼 경제사로 거슬러 한번 가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흡연과 금연 문화.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담배라는 게 들어온 게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조선시대에는 남령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남령초. 네. 근데 이제 들어왔을 때부터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요. 신하들이 어전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이제 17세기 중반에 하멜 표류기에 등장한 내용은 조선에서는 4살, 5살짜리 어린애들도 담배를 피운다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4, 5살 어린이가 담배를 피웠다고요? 네, 좀 놀라운데 어떻게 이제 그 정도까지 됐냐면은 이제 일단 처음에는 약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소화불량 없애주고 기침 없애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기침을 없애준다. 네,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네, 예. 소화제나 진해거담제 먹듯이 이제 그렇게 좀 소비를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지금 담배에 사실 이제 화학물질들이 많은 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런 거는 없었으니까. 다가 이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니코틴에 중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토양에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재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18세기가 됐을 때는 당시에 이제 전쟁으로 무너진 신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담배 예절을 좀 이제 기강 잡는 수단으로 쓰기도 했고요. 담배 예절. 네, 그래서 어른 앞에서 담배 피우는 거를 조심하게 된 게 좀 그때부터인데 그러다가 이제 1876년에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항구를 좀 열겠다는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직후에 공장제 대량 생산 담배인 권련이 바로 이제 들어옵니다. 권련이 뭐냐면 지금 잘게 썬 담뱃잎을 종이에 말아서 만든 그 담배 형태를 모두 이제 권련이라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흡연 문화가 있었는데 더 편리하고 효과가 강한 제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이제 휩쓸고요. 초기 수입 담배 중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브랜드가 일본산 히로, 이제 미국산 올드, 중국산 칼표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일본 무라이 형제상의 히로가 1879년 부산 개항 이후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전국을 휩쓸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조선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할 정도였으면 담배값이 그러면 되게 쌌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재배를 했으니까 18세기에 재배가 확대되면서 거의 가격 자체도 좀 대중화됐고 그리고 밭에 가서 그냥 따오면 되는 수준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흔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개항기 이제 권련 들어와서는 시장이 실제로 형성이 된 이후에는 정확한 이제 가격 수치는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문헌을 좀 보면 유추할 수는 있어요. 도시 조선인의 상류층 중심으로 소비가 되었다고 하고요. 19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좀 이제 정확한 가격이 보이는데 이제 뭐 한 10원, 10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국민 필수품이어가지고요. 1890년대 말 독립신문이 만든 물가지표의 기준 품목으로 담배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이제 10전이면은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설렁탕 한 그릇 가격이면 한 개만 들어있지 않으니까 좀 소확행, 뭐 스몰 럭셔리 이 정도로 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치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사치 이게 1900년대 초반 이야기고요. 네. 국산 담배라고 할 수 있는 건 언제쯤 나왔을까요? 1883년에 개화파 주도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최초 근대적인 담배 제조회사 순화국이 세워졌는데요. 이게 사실 KTNG의 기원입니다. 순화국. 네. 이게 2017년 이전에는 요게 증명이 안 됐다가 2017년에 새롭게 이제 문헌이나 이런 게 발견되면서 새로 이제 새로 이제 발견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 시장 특징을 좀 얘기해 보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애국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미국 필립 모리스나 영국, 일본 글로벌 탑3 회사가 세계 관련 시장의 절반 이상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로컬 기업이 내수 시장 점유율 60%를 넘는 거는 세계적으로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전매 사업 덕분이기도 한데 이 전매 사업은 한국 전쟁 때도 이어지면서 국가 재원 역할을 좀 했었고요.
또 수출도 많이 했잖아요, 담배를. 네, 맞아요. 1960년대부터 수출이 본격화됐는데 사실 이제 관련이라는 어떤 담배 형태의 상품이 수출이 됐다기보다는 입담배라고 하는데 이 입담배 수출이 본격화된 겁니다. 그래서 64만 킬로그램 담배 잎이 서독으로 수출되었다는 문구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요게 1960년대 얘기예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문서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것저것 첨가해서 더 퀄리티를 높게 만드는 기술이나 브랜드는 사실 좀 없다시피 했고요. 근데 다만 입담배 수출은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당시 기술로서는 기계화 농사가 좀 어려운 그 농사였어요. 담배잎이. 그리고 수제로 따고 수제로 말리고 하는 편이 퀄리티가 훨씬 높았는데 노동 집약형 농업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건비는 좀 저렴했고 많이 저렴했고 이제 그 인건비에 비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산성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컸고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농가의 비료나 인건비를 좀 보조를 많이 해줬었고요. 이 전매청이 수확한 잎담배는 또 전량 수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이 굉장히 잘 됐고요. 이 완제품 관련 수출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습니다. 첫 수출된 관련이 솔이에요. 솔담배. 네, 중동 지역에 수출하는 것으로.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솔담배 많이 태우셨었는데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수출을 많이 했던 거네요. 또 네. 우리나라 환경에도 잘 맞았었고. 네. 근데 이제 이게 국가의 주요 산업이고 한때는 외산 담배 피우는 게 사회적 막 문제됐던 적도 있고요. 네. 국산 담배를 애용합시다 캠페인 되게 많았었거든요. 1980년대에는 외산 담배 배격 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이제 저도 이제 봤는데 이게 1986년하고 88년에 걸쳐 가지고 담배 시장이 개방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 담배, 양담배라고 그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이 양담배가 물밀듯이 밀려 들어옵니다. 이때 담배뿐만 아니라 이제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사실 신토부리 운동이 좀 있었잖아요. 담배를 포함해서 국사품부 애용 운동이 좀 일어났었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사회지도층이 양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굉장히 이제 큰 일로 이제 사죄를 해야 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나라 빚이 좀 크던 시절이고 이제 국가에 돈을 벌어다 주는 시절이니까 어떤 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당시 신문에 보면 에피소드들이 나와요. 이제 국산 담배갑에 양담배를 이제 넣어가지고 피우다가 걸리는 일들도 좀 많았고요. 기사들도 보면은 이제 좀 국내에서 시판되는 유명 수입 담배 첨가물이 국내 담배보다 훨씬 더 좀 독하다 이런 기사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고요. 또 국내 담배 브랜딩도 관련 브랜딩도 좀 이런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국내 담배 이름이 88이라든가 한라산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유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브랜딩이 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저 어릴 적에는 뉴스에서 그 양담배 그 단속하는 뉴스들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단속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연기의 색깔 모양만 봐도 양담배인가 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그 정도로 심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딜 가나 이제 그 공간에 벽걸이 시계만큼이나 필수품이었던 게 잿더리. 잿더리. 예, 어딜 가나 잿더리가 있었던 기억이 저도 어렴풋이 집집마다도 납니다.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네, 그래서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외버스에서는 뒷좌석에 흡연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이제 좌석마다 좀 잿더리가 있었던 기억도 나요. 자서 손잡이 옆에 잿더리. 네, 손잡이 옆에 이렇게 하면 잿더리가 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은색 뚜껑 있는 거. 네, 비행기에서도 이제 흡연석이 별도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이제 흡연이 너무 당연했고요. 사실 대중교통에서 흡연이 법적으로 금지된 거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에 이 흡연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도 사실 사무실에서는 뭐 자유 흡연 분위기였죠. 식당하고 카페에서도 자유 흡연이었는데 2002년, 2003년 월드컵 직후까지도 가능했습니다. 흡연이. 맞아요. 그래서 당시 영상 자료를 보면 조금 지금 기준으로는 좀 충격적인데 부모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주제의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출산을 기다리면서 아기 아빠가 그 병원 출산실 앞에서 초조하게 줄담배를 피웁니다. 병원에서. 네, 그리고 드라마 식당 장면이 나오면은 아이들과 밥을 먹으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제 밥그릇에 담배를 비벼서 끄는 거에 자연스러운 일상 풍경으로 좀 담겨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지금처럼 이제 높지 않았던 시절이 있기도 했었고 그때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은행에 손님이 오시면은 창구에서 은행 직원이 담배 권해드리고 은행 직원이랑 손님이랑 맞담배 피우면서 상담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특히 또 보도국에서는 기자들이 줄담배 피우고 있고 막 그래서 너구리 잡는 곳인지 여기가 뉴스 만드는 곳인지 헷갈릴 정도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흡연 인구가 어쩌다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을까요? 근데 이제 뭐 쭉 역사를 짚어보면 전 국민의 기호품이 된 게 조선 시대부터이고 그 전통이 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대화 이후에는 또 국가가 담배 농사를 굉장히 장려했고 담배 전매 수익이 국가 예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할 때도 있었어요. 이 전매가 독점 판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금연을 권장하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애국 담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이것도 담배 이름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 화랑이라든지 건설, 새마을 같은 이름의 담배 이름들을 보면 얼마나 좀 이거를 좀 자랑스럽게 혹은 이제 권장을 했는지가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문화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휴식 시간은 바로 이제 담배 타임이었던 이게 그렇죠. 예, 회사까지 이제 분위기가 좀 이어져 와가지고 그대로 이어진 개발도상국 시절의 회사 문화도 이제 담배 타임을 갖지 못하는 남자는 네. 이제 사내에서 이제 정치를 할 능력이 없는 남자다 이렇게 이제 낙인이 찍히는 문화도 좀 있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동료들 선후배랑 대화할 시간도 줄어들고 네. 특히 군대에서는 흡연 시간이 휴식 시간이다 보니까 네. 안 피던 담배도 일부러 또 피우게 되고 양준식 님이 군대 들어가서 국방 솔 담배로 처음 담배를 배웠네요. 이렇게 또 추억담도 보내주셨고 그럼 언제부터 진짜 금연이 중요해졌을까요? 사실 이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WHO가 담배를 예방 가능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규정을 했고 또 각국의 금연 정책을 촉구를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한테 특별히 뭐라고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WHO가. 지금과 좀 달리 슬픈 얘기입니다만 지금과 달리 국제기구가 그래도 약간 힘이 있고 명분을 좀 세우면은 이제 각 나라들이 협조를 좀 하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올림픽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약간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시선을 굉장히 많이 좀 의식하던 시절이 있었어서 서울 올림픽을 좀 무연 올림픽으로 치렀고요. 또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88년도에 80%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거의 세계 최대 수준이었는데 이게 좀 너무 선진적이지 못하다 하는 세계의 시정을 좀 의식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금연 정책을 좀 밀어붙이게 되었고 이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까지 이어집니다. 권혁중 님이 담배 일발 장전 군대 갔다 오시면 다 아실 겁니다. 뭐 훈련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때 다 같이 담배 태우면서 휴식하는 시간이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군대에서는 그 보급으로 안 주고 뭐 사서 피우라고도 한다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담배를 끊은 시점이 그러면은 90년대 중후반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때 좀 많이 그때부터 이제 금연율이 많이 좀 높아졌는데 한때 최대 80%에 육박하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96년에는 69.8%, 이제 2003년에는 56.7%로 10년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급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 성인 남성 흡연율이 80%에 육박했었다고요? 네. 10명 중에 8명이 담배를 네. 피웠다. 이 미디어의 힘이 좀 증명되는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2002년 4월에 이제 폐암으로 투병 중이시던 국민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의 금연 공익광고에 출연을 해가지고 맞아요. 담배 그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이 두 문장이 굉장한 파괴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이제 그때 많이 급감했어요. 물론 근데 흡연권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80%가 피울 정도면. 그래서 1996년에는 흡연권 보장 걸기 대회나 행진도 좀 있었고요. 그 흡연권 보장 한일 국제회의, 한일 동맹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헌법 소원까지 갔고요. 2004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적으로 비흡연자 보호가 흡연권보다 우선이라고 판결을 하면서 기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94영호님이 지금은 아파트다 뭐다 뭐 이렇게 금연 아파트 다 지정되고 흡연자들이 고생이 많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흡연자들, 애연자들 사이에서는요 이젠 담배 피울 곳이 없다 이런 불만들도 나와요. 네, 그래서 2003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한 번 또 개정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이나 지하상가, 요양시설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래도 흡연실을 설치하면 또 이 안에서는 흡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얘기가 됐죠. 그리고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이나 술집, 카페 등에서도 흡연이 금지가 됐습니다. 맞아요. 2018년에는 실내 전면 금연이 됐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정도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1995년 이후부터는 이제 흡연자를 위한 공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불만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98년 경향신문 담배소비자연맹 회장 인터뷰를 보면 담배로 연 2조 8천억 원 납세를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흡연권 요구는 일정 좀 당연하지 않느냐, 최소한 모든 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를 이제 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성단체나 문화예술단체도 또 흡연권 쟁취 운동을 벌였고요. 여성이 공개적으로 흡연을 해도 된다는 문제 제기도 사실 이때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됐죠. 거기서 그 흡연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긴 합니다. 네. 그 흡연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 가격 올려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과거에 네. 담배 가격 많이 올렸을 때 실제로 그 흡연율도 많이 떨어졌을까요?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2004년에 2,000원이었던 담배값이 2,500원으로 인상이 됐고 2015년에 많이 인상됐죠. 국민 건강 증진, 흡연을 낮춘다는 명분으로. 사실 근데 세수 확보 것도 컸죠. 4,500원까지 인상이 됐는데 확실히 담배값 올리면 흡연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2015년 인상 직후에 담배 판매량이 23.7% 급감을 했고요. 근데 이게 가격을 인상해가지고 흡연을 낮추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둔화되는 추세입니다. 당장 이제 급감하고요. 그래서 2015년에도 당시 45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흡연율이나 흡연량 감소가 없었어요. 담배값 인상은 이제 새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많이 줄이죠. 왜냐하면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성 물질에 노출된 시간이 길어지면요, 다른 걸 줄여서라도 이제 중독 물질을 소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글로벌 평균에 비해서 좀 저렴하기는 하고요. OECD 평균으로는 9,800원대고 담배값이 8,000원을 넘기면 신규 유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2015년에 끊었거든요. 담배 가격이 2,500원에서 4,500원 올라갈 네. 때. 그러니까 비싸지거나 피우기 불편해지거나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럴 네. 때도 이제 금연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11년 지나다 보니까 요즘 4,500원은 상대적으로 또 저렴해 보이기도 하고. 맞아요. 참고로 그 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그 12년간의 소송 결과가 오늘 15일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요 결과도 좀 지켜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